강달러의 외인 매도, 외인 따라 움직일까? 조금 더 길게 쓰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외인 매도인데, 근데 기관은 사요, 그죠? 그러니까 누굴 따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느낌인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아까 저하고 이제 강준혁 파트너하고는 이렇게 눈빛으로 뭔가 이렇게 의견이 지금 맞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김동혁 파트너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예. 외국인은 최근에 그래도 좀 계속 팔고 기관은 좀 사고 이래요. 그러면 누굴 따라 하는 게 맞아요? 나는 산다 판다. 외국인들 그래도 좀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지난 8월 달에 많이 팔았어요. 그쵸. 네. 안 판다 했고 사실 MSCI 집중되는 기간 동안에는 별로 안 팔아서 네. 그냥 뭐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이런 분위기로 8월 달을 넘어갔지만 사실 한 달 전체로 보면 거의 한 2조 5천억 원 이상 팔았으니까 그렇죠. 코스피가 2조 3천억, 코스닥이 3천억 이래서 2조 6천억 팔았대요. 지난 5월 달 흐름만큼 이상으로 판 거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는 조금 사는 거 분위기가 나오다가도 MSCI가 꼭 그 조정이 있는 달에는 하여튼 그 수급이 좀 안 좋아지는 상황에다가 최근에는 7, 8월 연속으로 해도 별로 분위기는 좋지 않았고 뭐 외국인들이 팔면서 사실 기관이 어떻게든 매수를 했지만 기관의 매수는 기분 좋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막 파는 거 바닥에서 이렇게 입 벌리고 매집 느낌으로 막 하고 있으니까 진짜 개인들 뭐 신용물량 털리는 거 잡던가 뭐 이런 식의 매수기 때문에 지수를 최악의 상황에서 버텨주는 매수는 하지만 올리는 매수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은 뭐 지난 7월과 8월의 지수 모양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방향성 그대로 지금 시장이 사실 녹아들고 있다는 의미라 요 며칠 뭐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주춤한 틈을 통해 가지고서 개인들 매수가 다시 형성되면서 나오는 그 어떤 일정 부분의 그 지수 반등 이런 부분에 너무 의미를 두실 건 아닐 것 같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한다고 보면 사실 시장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느끼는 건 그거죠. 얘네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팔지라고 해서 기관이 한번 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그리고 많이 팔아서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해야지라고 해서 잠깐 느끼는 잠깐의 여유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뿐이니까 사실은 긴 호흡으로 보면은 어떻게든 잔여물이 있을 때 조금은 청소를 하는 입장으로 계속 가는 게 맞죠. 그러면은 기관이 지금 이제 사잖아요. 어쨌든간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은 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쩌면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뭐 이 양이 작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기관이 계속 밑에서 받으려고는 해요. 분명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주식을 살 때 그렇잖아요. 뭔가 밑에서 난 잘 모아서 앞으로 이제 상승장 나올 거니까 라는 게 있고 기관이 정말 기관의 역할만을 하기 위해서 이 시장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그냥 그 정도의 매수 스탠스인지 아니면 지금 모아놓으면 혹시 몰라 또 좀 있으면 올라갈 수 있어라고 느끼는 생각들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제가 기관은 아니니까 같이 느끼기는 굉장히 그래도 힘든데 좀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뭐 이런 대화 안 해요 저는. 예. 저는 지금 기관이 흔히 말하는 쌍팔년도 기관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때는 진짜 요새 흔히 뭐 소위 많이 나오는 애국이라는 테마가 기관한테 먹히는 거였고 뭐 진짜 정부나 이런 정책적인 어떤 분위기로 내가 뒤에는 봐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는 문화가 2000년 전까지의 문화라고 치면은 2015년도 넘어가서는 사실 이건 이제 각자 도생이거든요.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사서 우리가 먹을 것 같으면 사는 거고 아니면 정부에서 아무리 사라 그래도 안 사는 거거든요. 그래 진정한 약간 투자자의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요즘 사는 거 보면 좀 이상해서요. 그래요? 아니, 저는 지금 봐서는 그냥 기계적인 사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지수가 몇 밑으로 떨어지면 몇 밑으로 빠지니까 원래 생각하고 자금이다. 있던 그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다른 수급 주체에 비해서 나쁜 선택이 아니야라는 거죠. 좀 어차피 상대적인 싸움을 하는 거니까 개인들은 훨씬 더 높은 포인트에서 많이 사기 시작해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쯤 임계점을 지나면 왕창 팔고 오히려 뭐 떠날 거야 이런 수준이 됐을 때 항상 심리적인 바닥을 많이 가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노리는 매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각자 도생이 돼 어쩌면 그냥 단기적인 심리를 이용한 그렇죠. 그 정도의 매매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걱정이 자꾸 되는데 강준혁 파트너가 볼 때는 뭐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좀 나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시장은 일단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이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시장이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관이 그런데 사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시장이 좀 괜찮냐라고 해서 오늘 기관들 매수했던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를 사긴 했어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 사기를 했는데 기관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샀는 종목은 호텔신라 굉장히 많이 샀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도 좀 많이 샀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아래로 많이 물렸던 셀트리온도 조금 사주는 그런 모습은 일단 있었고 지금 얘기하는 종목군들을 슬쩍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많이 빠졌던 종목들만 네. 지금 사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시장 안에서 이제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도 좀 반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도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기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밀렸던 종목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 방향성하고는 크게 관계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자면은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봤을 때는 시장은 일단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 기관들의 매매 동향을 봤을 때는 그래도 많이 밀렸던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나침반 역할 정도는 해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두 분의 이야기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분명히 안 좋긴 안 좋아요. 네. 안 좋고 앞으로도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는 것 쪽으로 일단은 생각을 먼저 하시고 네. 네, 그런 거기서 그래도 우리가 뭐 지수 자체는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네. 시장에서 지금 얘기는 많이 안 나오고 있던데 지금 보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조금 조용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전혀 조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미국하고 폴란드하고 이제 5G 관련돼서 이제 협정 비슷한 걸 한 게 체결을 네.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발끈했었어요. 그러니까 하웨이 부분의 규제다 이런 얘기를 일단 했었고 예전에 이제 9월 1일 관세 이전에 그 중국에서 얘기를 했던 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관세를 안 맞아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 하나 하고 어차피 미국 기업들도 뭐 타격을 받으니까 하웨이 제재를 풀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 미국의 사법부에서 또 이제 하웨이에 대해서 추가 조사 들어가겠다 뭐 이런 그쵸, 식으로 네.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이제 이번에 관세에 물린 거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WTO 제소하겠다 뭐 이렇게도 지금 그죠. 예전에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지금 위배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둘이 은근히 보면 좀 강경책으로 지금 굉장히 좀 치닫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여기서 전혀 지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지금 시장에 조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지수에는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할 때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뭐 무역 분쟁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워낙 자주 해가지고 웬만하면 제가 이 주제를 오늘은 좀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기왕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것 좀 해결이 되는 구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요새 특히 이제 뭐 얘기하셨다시피 굉장히 강경하죠, 그죠? 네, 굉장히 강경한 상태인데 이번에 미국에서 나온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이 이번에 중국에다가 관세를 물리는 것 때문에 어쨌든간 뭐 소비재 쪽도 포함이 될 거고 소비자들이 미국의 소비자들이 받게 되는 부담이 생기는 게 가구 한 가구당 거의 한 500달러 가까운 예, 거의 뭐 우리나라 돈은 한 55만 원, 56만 원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물러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조금은 이 스탠스를 좀 너무 강하게는 안 해야 되는 그런 게 미국한테도 좀 생겼다고 보고 9월 FOMC에서도 어쩌면 더 좀 강하게 이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두 분 좀 어때요 생각이? 누가 먼저 하세요? FOMC에서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내린다고요? 네, 공격적으로 더 내린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뭐 일단 피해가 아직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막심할 거라는 게 결국은 시장에서 조사로 나오고 있고 이 파월 의장이라는 사람이 숫자로 뭐 나오는 거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숫자로 맨날 안 나오니까 이제 난 못해 하던 걸 어쩌면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실, 뭐 명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그 사람한테도 좀 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아닐까요? 저는 뭐 지금 당장 금리를 9월달에 FOMC가 내릴 거 아니야 안 내릴 거 아니야라는 질문을 만약 하신다 그러면 네. 저는 지금 상황으로는 금리를 대운에 생각하고 다르게 저는 안 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죠? 그냥 그래요 느낌이. 파월 의장이 지난번 그
잭슨 홀 미팅에서 얘기했던 게 네. 그 물론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자 그러면 이번에 내리고 다음부터 안 내릴게라고들 생각하시는 걸로 대부분들 이해를 하는데 이번에도 왜 내려야 되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걸로 저는 귀결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많은 그 FOMC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금리 내리는 거를 지금 찬성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혼자 트럼프가 자를까봐 내려야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막 스탠스를 가져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뭐 저만의 약간 어쩌면 뭐랄까요? 개똥 생각이라고 해도 되나? 하여튼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좀 들은 생각인데 이 얼마 전에 이 윌리엄 더들리라고 하는 전 뉴욕 연은 총재고 지금 이제 안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비난을 했어요. 트럼프를 비난을 하면서 너가 연준을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되는 거고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파월 연준 의장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금리를 어차피 인하를 하거나 안 하거나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만약에 이제 뭐 안 한다고 쳐요. 안 한다고 치면 트럼프가 나중에 그래 안 했어? 근데 경기가 만약에 침체가 오거나 꺾였어? 너 때문이다. 독박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첫째고 둘째로 만약에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러면 아 이거 뭐 트럼프가 시켜서 어쩌면 행정부와 연준은 완전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고 네가 얘 말을 들었구나. 넌 트럼프의 뭐 인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어떤 비난을 감수할까라고 봤을 때 나는 당연히 전자의 비난을 감수하는 게 낫죠. 독박을 쓰느니. 그래서 지금 금리 제가 인하를 할 생각하기에는 수 있지 트럼프가 않을까. 바라는 대로 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1%의 금리를 내려라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네네. 명령이잖아요 한마디로. 네. 그러는 거를 뭐 이를테면 두 번에 걸쳐서 0.5%씩 내린다거나 이렇게 저는 못한다고 봐요. 좀 빠르긴 해요. 못한다고 너무 보는 빠른데. 거고 지금 트럼프의 그런 걸 반영을 한다고 쳐도 이번에 이제 0.25 정도 진짜 내리고 진짜로 우린 끝! 더 이상 웬만하면 못해라고 할 가능성이 이게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이게 금리 인하하는 신호 자체가 네. 투자자들한테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나름 양날의 검이니까. 그렇죠. 또.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내년부터 많이 안 좋아.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도 막 이렇게 좀 생겨.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내년에 좀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돼. 라고 하는 그 시나리오를 하나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중국을 계속 통상 압박을 하고 관세를 물리고 있는데 위엔화를 계속 약세로 보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봤자 IMF에서 위엔화 약세 자체는 일반적인 괜찮아. 현상이라고 본다라고 판단을 해. 위엔화는 계속해서 약세로 가버리면 미국의 통상 압박 자체가 별로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거 아니냐. 이래 이게 두 가지의 이제 분석이 가능한데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부분은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가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왜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라고 우리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진다라고 판단하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게 미중 무역 갈등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리를 낮추는 부분이 미국 경기를 좋아지게 아니면 미중 무역 갈등을 더 강화시키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칼자리를 지어줘. 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는 게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하하는 부분이 저는 이게 뭐 최우선 과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트럼프가 하라 그랬는데 이게 안 해? 뭐 안 하면은 안 좋아지면 좀 네 책임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네. 저는 이게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0.5 정도 낮췄어? 내가 1 낮추라 그랬잖아. 1 이상 낮추라 그랬는데 1 이상 안 낮추니까 이 경기가 빠졌. 그렇죠.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그 개미 지옥에서 빠져나오려 그러면 네. 1 이상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긴 좀 힘들지 않나. 그리고 지금 생각할 때는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굉장히 좀 심화되어 있고 지금 중국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미국에서 물러서지 않으면 중국은 물러설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설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즘 이제 지지층에서도 막 얘기가 나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네. 대두도 잘 안 팔려, 뭐 그쵸. 옥수수도 그래 막 이러면서 기름값도 지금 많이 떨어져서 오늘도 지금 굉장히 크게 네, 하락을 하고 오늘도 있어요. 폭락을 하는 그런 네, 모습이었는데 이제 53불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뒤로 물러설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고. 그럼 만약에 둘 다 안 물러서면 이게 어디로 갈 거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저는 굉장히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마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다 그 생각을 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뭔 얘기를 해도 이제 신뢰가 잘 안 가요. 네. 좋은 얘기를 했다라고 해도 신뢰가 안 가고. 뭔가 안 먹혀요. 지금. 네,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시진핑하고 악수를 해도 이게 또 이러면서 또 뒤에서 누구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거의 1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것 같고 아까 이제 얘기를 할 때 외국인들이 강달러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뭐에 주목을 하냐면 저는 차라리 지금 시장은 이게 그 환을 믿을 수 없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도 믿을 수 없고요, 네. 유로도 믿을 수 없고, 원화도 믿을 수 없고, 위엔화도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이 미친 듯이 가는 거죠. 이놈의 이 그럼 세계에서. 오늘도 또 급등이에요. 네, 오늘도 네. 금을 여러분들이 금 선물 한번 보시면은 월봉으로 보셔도 이거는 금이 대박이다 이런 생각도 급등이에요, 들고 금도 움직이고 지금 좀 장기적인 형태로 보면은 비트코인도 같이 막 움직이죠.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의 원래 태생적인 이유가 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쵸. 비트로 가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통화 자체에 대한 신뢰가 많이 부러져 있기 때문에 강하게 뭔가 시장 전체를 올릴 수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 이런 부분은 지금 좀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죠? 정말 시장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부정적인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근데 하여튼 이런 그래도 살아남을 겁니다. 세 분하고 얘기를 네. 두 분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의 아이디어는 시장은 좀 외국인의 스탠스가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내리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의 결론이고요. 그 안에서 분명히 기관들이 매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저가에서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